인식식별 정보의 세 번째 주제로 Something you have, what you have,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인식식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주제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소유해서 인식식별에 사용하는 그런 정보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초점은 우리가 인식식별 정보를 어떤 기기에 보관해서 그 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기기의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인증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보게 되면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 학생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우리 자신을 인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거죠. 스마트 카드라든지 열쇠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인증에 사용하는 거죠. 사무실에 들어갈 때 그 열쇠라는 것이 그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인증을 해주는,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인증 정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디지털 시대에 대표적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증할 수 있는 것이 암호화에 관련된 정보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공인인증서, 이건 KI, 공개키 알고리즘에 의한 암호값, 그 다음에 대칭키 암호,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인증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암호는 what you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고 했는데 이것도 비슷한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암호하고 이 암호화 키하고 차이점은, 암호는 우리가 그래도 기억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한다면은 이 암호화 키, 이거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암호화 키 정보는 암호보다는 훨씬 안전하죠. 이거는 암호화 알고리즘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죠. 그 대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죠. 우리가 대칭키 그 값을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결국 우리가 소유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일단 우리 인터넷 뱅킹에 사용하는 보안카드 같은 것이 이 범주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기가 갖고 있는 정보로서 인증에 사용할 수 있는 한 예가 이 맥주소,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맥주소, 요거는 그 기계에 부착되어 있는 그 이더넷 카드에 고착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고정돼서 거기에 붙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기기의 고유한 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기를 인증을 할 때 고유한 값으로 이 맥 주소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암호, 이 암호를 소유 기반 what you have 범주에 놓게 되면은 좀 이상하게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암호는 what you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인증 정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현재 사용할 때 보게 되면은 이 암호도 what you know 보다는 what you have의 의미로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외에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증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인증 식별 정보로 이 세 가지로 구별을 했죠. what you know가 암호가 여기에 해당되고, what you are이 생체 정보, 그 다음에 지금 what you have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편의상 이런 세 가지를 구별을 했지만은 something you have는 이 something you know하고 something you are하고는 좀 같은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인증식별 정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런 암호나 이런 생체 정보가 결국은 어떤 기기에 보관돼서 사용을 해야 되죠. 만약에 그것을 네트워크상에서 이용을 한다 그러면은, 암호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정보가 있는데 이거를 사실상 이 네트워크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거를 어떤 기기에 보관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암호 경우에 한번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암호를 기억하기가 힘들고 또 랜덤하게 사용자가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권고 암호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등록을 할 때 이런 추천 암호를 제공해 주는 경우를 캡처를 한 건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추천 암호를 제시를 하고 있죠. 상당히 랜덤하죠. 우리가 기억하기는 힘들고 이게 아마 15자가 될 거예요. 하나, 둘, 15자로 돼 있고 랜덤한 암호니까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15자로 랜덤하게 암호를 만들게 되면은 보안의 차원에서는 안전한 암호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암호를 내가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이 암호가 구글 계정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암호는 더 이상 내가 기억하는 what you know가 아니라 what you know 정보가 아니라 what you have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암호를 결국 지금 이 경우에는 아마 구글 계정에 저장을 하니까 클라우드에 저장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혹은 내 PC에 저장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내 계정에 접속할 경우에 내 암호를 가져와서 나를 인증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브라우저에서 설정을 보게 되면은 설정의 비밀번호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 내 암호가 어떤 사이트에 사용한 암호들이 이 구글 계정에 등록이 되어 있는, 보관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의 이점은 이런 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인증 정보로서 암호를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구글에서 이미 내 계정으로 어떤 사이트에 어떤 암호를 사용했는지를 전부 보관을 해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what you know의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what you have, 소유하고 있는 그런 정보로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암호를 소유하고 있는 기기는 이 경우에는 클라우드가 되는 거예요. OTP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암호를 쓰는 건데 일회용 암호를 쓴다는 거죠. 일회용 암호를. OTP 경우에는 이거는 은행에 처음 등록을 할 때 은행에 어떤 이제 키값을 이 OTP하고 같은 키값을 등록을 해놓고, 그리고 매번 내가 암호를 필요로 할 때 이 키값하고 보통 시간을 사용할 때 그 시점의 시간을 입력을 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회용 암호를 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회용 암호 경우에 물론 일회용이니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암호가 아니죠. 사실은 이 기기가 내가 사용하는 암호를 갖고 있는 거죠. 이 OTP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유 기반 인식 정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인식 정보를 보관하는 기기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암호라든지 생체 정보도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죠. 이런 정보들을 결국은 우리가 어떤 기기에 보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스탠드얼론이 아니라면 네트워크상에서 인증하는 경우에는 어떤 결국 기기의 그 정보를 보관해서 사용을 하니까 결국 이 소유 기반 인식 정보라고 하는 거는 그 기기, 어떤 인식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어떤 기기를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인증 정보를 보관해서 사용하는 기기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그 요구사항의 첫 번째는 인증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되죠. 안전하게. 그러니까 PC 경우에 뭐 하드디스크에 보관할 수도 있고, 인증센터 서버에 저장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인베디 시스템 기기 같은 경우에는 펌웨어에 저장이 되겠죠. 여러 가지 기기에 따라서 그 인증 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안전하게 그 정보를 보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안전하게 이런 인증 정보를 보관하기 위해서 최근에 나온 기술로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이 하드웨어 시큐리티 마줄이라고, 그러니까 하드웨어 보안 마줄. 그 다음에 뭐 POF, Physical Unclonable Function, 물리적 복제 방지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예 물리적으로 복제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체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별도의 하드웨어로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뭐 최근에
선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요구사항이 휴대성이에요. 그 인증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기를 쉽게 휴대를 해야 되는 거죠. 휴대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기 자체가 그 사용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인 1대 이 수준으로 돼야지만 그 기계를 갖고 있는 고유한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기가 구별이 되면은 그 기기에 따른 사용자가 구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휴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원하면은 망에 접속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요구사항을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전하게는 보관됐는데 이거를 항상 휴대할 수가 없으면은 그 기기가 있는 곳에서만 인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현재 지금 서비스를 할 때 인증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하겠죠. 바로 이런 목적에 딱 맞는 것이 휴대폰이죠. 휴대폰. 항상 휴대를 할 수가 있고 거의 한 사람이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이 사용자가 구별이 되죠. 기기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항상 휴대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휴대폰망이라는 것이 어디서든 접속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휴대폰이 인증을 하기 위한 기기로서 주목을 받고 있고 실제로 많이 휴대폰을 이용한 인증을 사용을 하고 있죠. 조금 전에 얘기한 하드웨어 보안 모듈,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인증 정보를 노트북이나 PC 같은 장치에 보관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연산, 우리가 암호화해 가지고 전자서명이라든지 암호화라든지 그런 연산을 여기서 PC에서 수행을 하게 되죠. 컴퓨터에서, 노트북이든지 데스크탑 PC든지.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 PC를 해킹을 하게 되면은 이 정보가 노출이 될 수가 있고 프로그램도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별도의 장치를 하드웨어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인증 정보를 보관을 하고 그리고 암호화 연산, 인증에 필요한 연산도 이 모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 이 PC에 접속을 해서 필요한 인식을 수행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말하자면 전용 하드웨어, 인증을 위한 전용 하드웨어가 인증뿐만은 아니죠. 보안을 위한 전용 하드웨어, 그거를 우리가 하드웨어 보안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 하드웨어 보안 모듈 경우에 만약에 인증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은 휴대용 형태가 돼야 되죠. 조금 전에 요구사항에서 휴대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어디든지 가서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증을 위해서는 이런 식의 USB 메모리 스틱 같은 형태로 나와서 필요할 때 USB 슬롯에 꽂으면은 모든 인증을 포함한 모든 보안 동작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그래서 결국은 안전한 인증 정보를 보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이거를 갖고 자기의 인증 정보와 인증에 관련된 모든 연산을 위한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여기다 보관을 하니까 사용자가 자기의 고유한 인증과 보안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인증이 아닌 경우에는 휴대용 형태, 다시 말하면 이런 USB 메모리 스틱처럼 만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PCI 슬롯에 꽂을 수 있는 이런 보드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디바이스로 하드웨어 보안 모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목적이 좀 다른 거죠. 글자 그대로 이제 전반적인 보안을 전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장치로 만드는 거고 우리가 인증을 위해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런 메모리 스틱 형태처럼 만들어야지만 쉽게 휴대를 하고 쉽게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휴대폰이 최근에 이런 인증 기기로서 각광을 받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사람이 쉽게 휴대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이점이 되죠.
그래서 이 휴대폰을 통해서 사용자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휴대폰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CDMA망에 쉽게 접속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원하면은 언제든지 접속을 해서 인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휴대폰, 스마트폰이 인증기기로서 최근에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휴대폰 자체가 컴퓨팅 능력이 있으니까 메모리라든지 CPU라든지 그러니까 보관이나 어떤 연산을 하는데 충분한 리소스와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휴대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나가는 길에 잠깐 얘기를 하는데 이 기기 인증에서 기기 인증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는 이 IoT죠. IoT는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기기들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이 IoT가 되는데 그때 기기에게 인증을 해야 되는 과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기기가 인간이 개입을 하는 경우 그런 기기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장치도 있을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장치가 있어요. 센서라든지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장치 간에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측정을 하고 어떤 커맨드를 보내서 컨트롤을 하고 그런 경우에 서로 인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만약에 사람이 개재를 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어떤 인증정보를 사용하는가 그리고 인증정보 보관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이런 것이 안전한 그런 공간에서 사람의 감시하에서 이게 동작이 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야외라든지 사람이 보호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위치돼서 설치돼서 동작을 해야 되는 경우에 어떻게 보관하느냐는 문제 그 다음에 인증하는 방법,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IoT에서 기기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돼요. 마지막으로 인증 추세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다중인증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인증 정보만 가지고 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이상 인증 정보와 다단계 인증 단계를 거쳐서 인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투 채널 인증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데 일반 인증을 하는데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또 인증을 받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하게 돼요. 그래서 휴대폰을 통해서 승인 번호를 보내주고 그 승인 번호를 입력해서 인증을 한다든지 혹은 SMS를 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투 채널 경우는 결국 현재 휴대폰을 쓰는 그런 인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휴대폰을 같이 쓰는 인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대표적인 다중인증이 인터넷 뱅킹이에요. 왜냐하면 인터넷 뱅킹은 일반 온라인 상거래하고 다르게 정부에서 법으로 인증 방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뱅킹을 하는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은 그 규정, 정부의 법을 준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다시 말하면 굉장히 여러 단계 인증 단계를 거쳐서 거래를 하게 되죠. 은행 거래한 예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 로그온을 할 때 공인 인증서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암호를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공인 인증서 경우에도 여러분 이 암호를 가지고 로그인을 하죠. 공인 인증서. 근데 원래는 공인 인증서라는 건 암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공개키가 있어가지고 상대방한테 공개키를 보내가지고 자신을 인증하는 그리고 나중에 암호나 전자서명에 그 키를 사용을 하는 건데 우리가 암호를 이건 껴붙여서 원래 공인인증하는 절차에 일반 패스워드라고 하는 암호를 껴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중복해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한 한 단계를 더 거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이체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 이체하는 통장에 여기 이건 암호가 되죠. 통장의 암호를 또 여기서 통장의 암호를 알아야지만 그걸 입력해야지만 이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어떤 은행 경우에는 통장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이체하기 위한 비밀번호도 물어봐요. 이거하고 달라요. 이건 통장 비밀번호고 이건 이체하기 위한 비밀번호예요. 그러니까 이 뭐 비밀번호를 한 은행 거래를 하기 위해 가지고 몇 개를 알아야 되는지 몰라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보안카드 입력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 보안카드. 그럼 보안카드를 대체해서 OTP를 쓸 수가 있고, 근데 OTP를 쓰면은 보안카드를 쓰는 것보다 더 안전한 걸로 인식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거 잊어버리면은 마찬가지죠. 잊어버리면 오히려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이건 그대로 다른 사람이 아무 제약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로gin만 되게 되면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일회용이니까 여기 지금 보안카드에 있는 요 값들은 요 일회용 암호보다는 예측 가능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값이라는 점에서 이게 더 안전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뭐 잊어버리면 이거나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액수가 뭐 100만 원인가 올라가면은 휴대폰 인증을 요구를 하죠. 이게 법이 그래서 그래요. 정부의 법이 휴대폰을 통해서 인증을 하는, 앞에서 투채널 인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100만 원일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에. 그래서 그 액수가 커지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휴대폰 인증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몇 단계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단계가 많으면 물론 안전하다는 측면은 있죠. 근데 이게 항상 중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적절하게 단계를 거치게 해서 해야지만 되는데 이게 너무 안전을 강조를 해서 너무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불편을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좀 그 단계를 중도의 단계를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휴대폰 인증까지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만약 휴대폰이 안 되는 지역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못 하는 거죠. 외국에 있으면은 만약 로밍을 안 하고 외국에 있다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거래가. 그다음에 제가 어디 신문에서 봤는데 교포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게 외국에 사는 교포들이 한국에 통장 갖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 휴대폰 인증하는 경우에는 거기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너무 많은 거를 요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불편해지는, 많이 하면 할수록 안전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정도를 넘어가면 오히려 불편해지는 그런 역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추세를 얘기한다면은 암호를 대체하는 인증 기술을 찾는 그런 노력들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암호라고 하는 게 일단 불편하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보안성이 떨어진다는 거, 그건 암호를 공부할 때 얘기를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할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체하는 인증 기술로서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게 이 FIDO라고 하는 Fast Identity Online이라고 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제안되고 있는데, 요거는 이 온라인 인증이에요. 단순 기기 인증이 아니라 온라인 인증인데 휴대폰을 주 사용으로 하죠. 암호키가 휴대폰에 저장돼 있고 요거를 접근을 하는데 요걸 암호키를 쓰기 위해 가지고 휴대폰에 접근할 때 여러 인증 정보를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인증 통해서 휴대폰 접속이 가능해지면은 인증이 된 거죠. 그러면은 휴대폰에 저장된 암호키를 이용해 가지고 원하는 웹 서버 간에 인증을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그러한 개념의 인증 기술이 FIDO라고 하는 거예요. 이 FIDO 개념들을 보면은 이게 휴대폰이에요. 그러면은 이 휴대폰에 접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증 정보를 이용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지문, 뭐 음성 경우에 우리 뭐 생체 인식 정보라고 볼 수가 있죠. 보안 패턴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보안 토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휴대폰에 접속을 해서 인증을 받으면은 이 휴대폰에 있는 여기에 암호화 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이런 서비스, 특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접속을 하는 웹 서버인데 여기에 접속을 해서 서비스를 받을 때 공개키를 이용을 해서 인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증이 두 단계죠.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증 정보를 사용해서 인증을 해서 모바일 앱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웹 서버의 공개키를 이용해서 인증을 하는 이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그리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뭐 얘기를 하는 인증 프로토콜 관련되는 부분이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결국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인증 정보를 이용한다는 거지. 여기 이제 암호가 빠진 거죠. 암호 없이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접속을 한다는 거죠. 휴대폰이라고 하는 장치가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여러 인증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암호를 통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인증 정보를 통해서 휴대폰에 인증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인증의 주제 마지막으로 결국 이 통합 인증 어떻게 하면은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인증 정보로 접속할 수가 있겠느냐. 이미 암호를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최근에 하나의 과제로서 그래서 부분적으로 사실은 통합 인증 방법을 써서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별도로 이 주제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인증은 아닌데 근데 접속 제어하고 관련이 있는 주제예요. 캡처라고 하는 건데 이미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 캡처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캡처는 이 용어가 굉장히 길어요. Completely Automated Public Turing Test to Tell Computers and Humans Apart인데 여기 뭐 complete야 의미를 알겠고 automator의 의미는 이 컴퓨터가 그 문제를 만들고 컴퓨터가 판단한다는 의미에서 automator고 public이라는 거는 그러한 것이 공개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방법 자체가 이게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튜링 테스트가 인공지능에서의 어떤 기본 개념인데 사람과 컴퓨터를 구별하는 그런 테스트를 말하게 돼요. 그래서 캡처가 일종의 튜링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긴 이름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캡처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캡처 게임의 법칙은 뭐냐면은 인간은 맞추기가 쉬워야 돼요. 맞추기가. 하지만 기계는 맞추기가 힘들거나 그 문제를 푸는 것이 불가능해야 돼요. 근데 아이러니컬한 거는 문제를 캡처 프로그램이 만드는데 그 프로그램도 실제로 푸는 거는 힘들어야 돼요. 모순적인 얘기인데. 그리고 인간이 한 가지 유형의 문제를 통과하지 못할 수가 있어야지. 그런 경우를 위해 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재시험이 가능한 거지, 이 경우에는. 항상 다 통과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몇 번 하게 되면은 결국은 통과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자, 캡처 문제가 이거죠. 이런 그림을 내놓고, 다음 그림의 단어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여기 캡처죠. 그럼 이 문제는 대부분의 인간은 맞출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뭐 마우스라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삭갈리는 경우가 있죠. 그럼 뭐 새 문제를 제시를 해주죠. 또 내가 이건 좀 잘 모르겠다. 자, 확실치가 않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를 원하면은 다른 문제를 제시를 해주니까 어쨌든 인간은 맞출 수가 있는데 근데 기계는 거의 맞출 수가 없어요.
기계는 거의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접근 제어에 이 캡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계가 맞출 수 있다면은 기계를 이용해서 무분별한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로그인 같은 거 어떤 사이트에 뭐 한없이 로그인 계정 만들고 로그인 할 수가 있고 어떤 동작을 어떤 사이트에 어떤 동작을 기계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기계가 접속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무한대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무분별한 접근을 차단할 목적으로 바로 이 캡처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기계가 접근을 할 때, 액세스를 할 때 이 캡처 문제를 딱 제시를 하면은 이 캡처 문제는 기계는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랬으니까 뭐 거의 맞출 수가 없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기계가 무분별하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지금 캡처가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어떤 패턴, 그림을 제시해주고 물어보는 문제를 주로 쓰고 있는데 오디오를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그 왜곡된 단어인데 근데 사람은 구별할 수가 있는데 오디오 레코그니션, 스피치 레코그니션 능력이 암만 프로그램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심하게 왜곡이 된 경우에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역시 동일한 지금 우리가 캡처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역시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인증 식별 정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